영양실조의 감금입니다. 자, 홍 기자, 어떤 사건입니까? 한 남성이 숨졌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지난 일요일에 접수됐습니다. 일요일에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는 같이 살고 있던 남성이었습니다. 일단 20대 남성이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출동해 봤는데요.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숨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국과수에 분석해달라고 의뢰했는데요. 부검 의뢰했는 과정에서 중간 소견이 나왔습니다. 영양실조의 저체중 상태였다. 이런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 숨진 남성과 같이 살고 있는 2명의 남성을 긴급 체포합니다. 중감금 상해 혐의가 적용됐고요. 일단 몸에서 폭행당한 흔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영양실조와 같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3명은 학교 동창으로 함께 지내다가 이번 달 들어서 원룸에서 같이 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야, 무슨 요즘 세상에 영양실조라니. 하하. 자, 아무튼 지금 홍 기자가 얘기한 그 친구 2명, 함께 살고 있던 친구 2명, 오늘 경찰에 의해서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네요. 네,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심사가 오전에 열렸습니다. 그 전에 이제 체포가 이루어졌고요. 일단 이 2명 중에 1명이 친구가 숨진 것 같다라면서 신고를 했고, 이제 소방당국도 출동하고 경찰도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 2사람, 함께 살던 2사람을 체포해서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서 저렇게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2사람이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해서 사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기 때문에 원래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서 현재 국과수에서 시신 부검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홍 기자, 지금 보니까 40분 만에 일단 오전에 영장 심사가 마무리된 것 같은데 뭐 또 추가로 나온 내용이 있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영장 발부 여부는 나오지가 않았고요. 다만 피의자들이 2명이 모두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금한 상태였다라는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실제로 살인을 할 고의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영장심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경찰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이제 감금 사건은 아니라고 보고 돈 문제가 있는지 같이 살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 영장심사에 출석할 당시에는 친구의 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질문했지만 전혀 답변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뭐 승 의원님, 뭐 저희가 일단 그 고등학교 동창이라니까 친구라고는 표현은 하고 있지만 친구한테 이렇게 하진 않죠. 일단 그 점은 좀 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영양실조의 저체중 상태, 더군다나 몸에는 폭행을 당한 흔적까지 있었다. 이게 지금 오전 내내 그 사회 기사들 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던데 이게 뭘까요, 도대체? 사실 원래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 죄명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중간금 치사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왜냐하면 범죄의 소명이 있어야 영장이 발부되는데 살인으로 넘어가면 그만큼 그 형벌이 강해지는 것이고 범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미필적 고의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아직 사건의 결과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대놓고 굶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양실조도 있고 저체중도 있고 폭행도 있는데 지금 사실 이 3명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저희들이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찰의 입장에서는 살인죄로 중간금 치사해서 살인죄로 갔다는 거는 충분히 그 정도의 외관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그러니까 이 친구 2명이 거처를 계속 같이 살다가 거처를 옮긴 게 딱 이번 달이라는 거죠. 그 오피스텔. 그런데 마침 또 같이 살던 이 친구가 숨졌습니다. 이거 뭔가 거처를 옮김과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 아까 조심스럽게 우리 홍 기자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 많이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 중에 하나가 돈 문제일 거예요. 아마 그 장소를 옮겼는 게 과거가 더 좋았는지 지금이 더 좋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만 만약 과거보다 현재가 좋아졌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사망한 그 분이 어느 정도의 금전적 어떤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다면 그 사이에서 어떤 그 금전적인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분이 얼마만큼 이제 몸이 불편하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경찰 쪽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사망한 사람은 진술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정황을 정확하게 살피시고 그 정황 속에서 분명히 범죄의 동기가 있다면 충분히 그 범죄의 동기를 가지고 이 범죄가 마지막까지 공소 유지될 수 있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 및 정황을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일단 이게 무슨 돈 문제, 뭐 친구지간에 그렇죠. 돈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런다고 해서 감금하고 폭행하고 밥까지 안 먹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범죄 동기를 이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감금을 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지금 얘기는 좀 다릅니다. 두 사람의 진술도 왜 가두게 됐는지 진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분리해서 신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CCTV도 제출이 됐다고 하니까 파악할 부분이 있고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폭행의 흔적이 몸에 있다고 하긴 하는데 영양실조 상태이기도 하고 직접적인 사인이 뭔지 예. 영양실조가 죽음에 뭐 어떤 직접적 계기가 된 건지 아니면 폭행이나 어떤 다른 어떤 뭔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지금 국과수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되면 살인인지 좀 확인이 될 거로 보입니다. 예. 그 이후에 분리해서 피해자랑 이 가해자 친구들이랑 어떤 관계이고 피해자의 가족들하고는 어떤 관계였는지 그 부분이 좀 확인된다면 범죄 동기까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좀 알 수 없는 참 미스터리한 사건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